수도권 브리핑입니다. 지난해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된 쓰레기의 절반이 경기도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반입된 폐기물은 176만 톤이며 이 가운데 49.5%인 87만 톤이 경기도에서 반입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어 서울시가 55만 톤으로 31.1%, 인천시가 34만 톤으로 19.4%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전년과 비교한 폐기물 반입량 감소치는 경기도가 29.1%를 줄이는 데 그쳤지만 서울시는 49%, 인천시는 42.4%를 감축하며 경기도보다 높은 감축률을 보였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인 장애인 기회소득의 근거가 될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정례회를 열고 박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는데요. 장애인 기회소득은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중증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씩 6개월 동안 3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정책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28일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해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과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즐거운 활력도시를 만들기 위해 디자인 서울 2.0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소프트 서울, 액티브 서울이라는 슬로건 아래 공감과 포용 공원과 회복 지속 가능을 5대 원칙으로 세우고 55개 세부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먼저 자연 녹지와 수변 5개 광고물 등 경관 자원별 추진 전력을 마련하고 즐거운 도시로 만들기 위한 펀 디자인을 정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주민 모두가 즐기는 놀이터 디자인을 만들고 시민 친화적인 미술 작품 등을 담은 공공미술 7대 명소를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MZ세대, 이제 좀 귀에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번엔 알파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알파세대는 MZ의 다음 세대, 2010년에서 2024년생을 뜻하는 말인데요. 알파벳 순서대로 했을 때 X세대, Y세대, Z세대의 뒤를 이어 처음으로 돌아가 A로 시작하는 알파세대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알파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접했기 때문인데요. MZ세대가 자라면서 스마트 기기를 접했다면 알파세대는 거의 태어남과 동시에 이를 접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 아날로그 방식은 아예 경험조차 해보지 못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이 또 MZ세대와의 차이점입니다. 세대를 구분짓는 무수한 알파벳 용어들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언제 다 외우나 많이 헷갈리고 복잡하시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업의 입장에선 곧 주요 소비자층이 될 세대들의 행동과 심리를 미리 파악해서 준비할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는 초저출산 시대의 해결 실마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긴급 구조 구급 대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온열 응급 환자 긴급 이송을 위해 119 구급대 161개대를 투입하는데요. 또 온열 응급 환자 신고에 대비해 구급상황관리센터에는 전담 인력이 24시간 대기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해 현장 밀착형 119 순회 구급대를 운영합니다. 경기도가 여름철을 맞아 닭, 오리 등 가금 농장에 대한 방역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닭 3,000수, 오리 매출이 2,000수 이상 사육하는 농장 922곳인데요. 점검 결과 문제가 발생하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개선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브리핑이었습니다.